네, 7월은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 연출하면서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주 국내 2차 전지 주도주들 극심한 변동성이 또 좀 있었고요. 미국 나스닥 100 리밸런싱으로 수급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FOMC, 또 PCE 지표 등 매크로 호재로 증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은 7월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 구해보겠습니다.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인데 휴가 계획 있으십니까? 몸이 아직은 좀 그래서 컨디션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요. 네.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 그러면 저희 7월에 코스닥 상승률이 7.8%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G20 중에는 터키 다음으로 제일 높은 상승률이었다고 하는데요. 8월 저희 지금 이사님께서 보시는 증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8월에 또 주요 변수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8월 달은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FOMC 이후부터는 장이 좀 편안하게 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그 7월 FOMC 이후에 특히 이제 8월 달은 FOMC가 없고 그 잭슨홀 미팅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아마 이제 연준 회의록이 좀 나올 건데 거기서도 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이상의 어떤 특별한 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시장 자체가 뭐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 외에는 크게 노이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에 증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CPI나 좀 전에 말씀하셨던 PCE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 YOY로 봤을 때 작년 6월이 피크였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8월로 접어들면서 7월 CPI 발표할 때는 분명히 6월보다는 좀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역시도 예상한 범주라는 거고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는 CPI보다는 코어 CPI를 더 중시한다고 얘기를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는 고점이 작년 10월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었었기 때문에 YOY로 보게 되면은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쪽은 앞으로 한 10월 달까지 9월 발표할 때까지 9월 그 코어 CPI 발표까지는 계속해서 하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라는 노이즈 역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네. 물론 유가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80 넘어서 가지고 이게 부담이냐 아니냐 얘기는 있지만 이거 역시도 어떤 여기서 돌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바로 $100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은 여전히 7월처럼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기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갑 특파원이 뉴욕 증시 마감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미국에서는 과매수 구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가 워낙 또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증시가 이 글로벌 특히 뉴욕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국 증시가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지금 사실은 그 같이 오르기는 했지만 약간 좀 따로 노는 구간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강하고요. 다우 쪽은 아무래도 전통산업 쪽이 많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가 물론 2차 전지 쪽이 이제 섹터가 워낙에 강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쏠려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난달 말에 주가, 특히 지난주 수요일 날 급등했다 급락했던 그런 그림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숏스퀴즈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자초해 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켰다 폭락시키는 네. 그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환율을 좀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은 저는 하반기 가면은 1,200원대 초반까지 네.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즉 원화 강세 구도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수출과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회귀가 되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보다 한국 주식이 더 수익률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사님 물 한 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강하다, 한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더 강하신 거잖아요. 원화가 1,300원 정도에서 머문다면 그러면 우리 증시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펀더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펀더멘탈로 봤을 때 증시가 바닥 국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 국면에서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네.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 OECD 경기 선행 지표도 이미 돌아섰고 우리나라 어찌됐든 간에 상반기 내내 무역 수지 적자로 고생을 하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중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지난달에 이제 무역 수지 역시 불황형 흑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흑자가 나왔고요. 하반기 가면서부터 반도체 쪽이 지금 그 판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역시도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쏠림이 좀 완화될 것이다, 수급이 분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급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향방 8월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제가 가지고 온 그 차트 PPT를 좀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이 두 가지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최근에 딱 보시면은 이게 상승의 기울기만 차이가 나지. 네. 지난주 수요일 이후 보면은 고점까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어제 다시 눌리는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외국인들의 공매 쇼스퀴즈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에코프로 주식이 급등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했고 그거는 청산 과정에서 그쪽을 되사면서 급등을 했던 거고 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되사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들을 팔다 보니까 그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 주식을 급락시키는 네.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림을 좀 그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2차 전지 얘기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음 걸 보시면은 이게 에코프로와 관련된 건데요. 금액을 보시면은 잔고 금액을 보시면은 7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반 조금 안 되게 지금 줄어버렸습니다. 그때 1조 한 이게 제가 제 기억에는 이게 최대 1조 4천억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7천억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이틀을 놓고 또 계산을 해보면 더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급하게 다시 되산 물량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수급의 정상화를 좀 촉발한다는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이제 물론 MSCI 편입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1조 원 이상의 수급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여전히 그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겠지만은 7월 같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월말에 쏠렸던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끝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이 기간 8월, 9월 이 기간을 통해 가지고 특히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최근에 양극재 수출 동향 같은 걸 보게 되면 8월하고 9월 수출 역시도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되게 매출이 4분기로 좀 이연이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좀 늘려준다든지 조정을 받을 때 없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끝이다 해서 파시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쏠림이 좀 완화가 돼준다고 하면은 자꾸 숏 매도 물량의 그 환매, 그 숏 스퀴즈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지만 않고 네. 시장이 좀 선순환이 좀 돼준다는 전제하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 있는 그 섹터들이 상당히 좋아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또 이제 다 아시는 걸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초입 국면에 들어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 쪽으로 관련해서 송배정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도 캐터필라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 인프라 관련돼 있는 건설 기자재 쪽 이쪽도 역시도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거든요. 네. 많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또 그리고 빈집 효과와 그동안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선순환되면서 그림을 하반기를 좋게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특히 그러면 반도체주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 대응 전략 어떻게 8월에는 꾸려가면 좋을까요? 일단 어저께 기사를 보면은요. 네. 그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HBM을 포함해가지고 그 엔비디아의 칩을 패키징하는 거를 갖다 납품하겠다라는 의사타진을 했고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는 사실 하이닉스 향 HBM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다면은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쪽 섹터를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HBM 생산을 내년에 2배로 늘린다고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낸드에 대해서 획기적인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지금 반도체 쪽에 D램, 낸드 쪽이 쇼티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고가 감소가 되는데 생산이 계속 준다고 하면은 이게 그만큼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점 체제 하에서 이쪽 시장의 그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하반기 갈수록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단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내년에 HBM이 좋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도 밸류에이션을 상당 부분 끌어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삼성 서플라이 체인의 HBM 공급 관련해서 네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장에서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네이버가 2% 상승하고 카카오가 오랜만에 7%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초거대 AI 모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24일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플랫폼 기업들 8월에는 뭐 좀 반등다운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사실 지나고 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지만은 그 네이버 주가가 올해 연중 최저점을 그 PBR로 계산해 보면 1.1배가 나왔었습니다. 1.1배를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이닉스 최저가 대비로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싸게 나왔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이닉스는 그 사이클을 상당히 심하게 타는 기업인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거는 AI 챗 GPT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검색 광고 시장, 인터넷 시장이 다 뺏길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정치가 보니까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게 한글 버전, 한국어 버전에서는 어찌됐든 그 기존의 그 외사들이 제작한 제품 대비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포시마크 인수했던 거, 그거 네. 역시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네. 거. 그 다음에 검색 광고나 인터넷 광고 쪽 역시도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네이버가 이제 막상 주가가 오르니까 또 이제 로봇에다가 또 AI 를 또 탑재를 해가지고 3년 후부터는 자율주행이 됐던 상용화 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얘기 또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어찌됐든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바닥은 찍은 건 맞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반면 관련해가지고 이 플랫폼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 어떤 중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A가 좋으면 B, C도 나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갈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다리 쪼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상장하는 기업보다는 그 몸통을 전체를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계속 불려나가는 기업을 오히려 포커싱 하시는 게 투자 수익 면이나 나중에 리스크 관리면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 금요일 4일에 발표하고요. 카카오는 3일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자, 지금 앞서서 잠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쏠림이 완화되면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업종들의 외기가 좀 들어갈 수 있다,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8월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들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으로 그냥 붙여놨는데요. 네. 자, 제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점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3나노 수율이 오히려 TSMC보다 앞선다는 기사도 났고요.
그다음에 낸드 급격한 감산, 그를 통해서 정상화한다 그러면 올 하반기 들어가면서 반도체 쪽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네. 옆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 효과에다가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이 됐을 경우에 코스닥의 두 개 기업, 큰 기업이 없어지게 되면 그 공간을 바이오를 누군가가 메워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임상들이 있는데 그게 결과가 기대값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작년 올해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이번 사이클 자체는 초입 구간이다. LNG 관련해 가지고도 향후 5년간 연평균 56대 정도가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하반기 가면은 친환경성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상선이라든지 탱커 쪽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2003년에서 2007년에 빅사이클 기간 때 나왔던 것들의 대체 수요가 계속해가지고 향후 몇 년 나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쪽에선 저는 풍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상 풍력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는 내후년부터고요. 네. 내년부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숫자로 찍히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부터는 수주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숫자도 역시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 역시 좀 버벅거리고 있긴 하지만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어저께도 지금 미국 쪽으로 이 방산 부품이라든지 이런 네. 걸 수출할 수 있게끔 협정 같은 거를 맺었는데요. 이게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글로벌 마켓에 본격적으로 미국을 활용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폴란드양 2차 계약 수주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제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를 때렸더라고요. 본토를 공격할 지금 이게 쉽게 휴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욕심이 계속 되고 있는 한 군비 경쟁이라는 건 동남아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상당 기간은 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송배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어저께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훑어보다 보니까 네. 외신 기사에 나왔는데 미국의 그 전력 인프라의 70% 정도가 1950년대, 60년대 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나고. 수요. 네. 빅사이클. 네. 거기다가 이제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쪽 수요 좋을 것이다. 그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순환매만 돼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밝은 전망 8월의 시장에 대해서 좀 주셨고요. 업종별로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제가 든든해지는데요. 8월장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